어떤 영화들은요, 대사보다 이미지로 훨씬 더 많은 걸 이야기하죠. 말이 아니라 카메라가 피사체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 구도 자체로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심리 스릴러를 거의 프레임 단위로 뜯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시각적 서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한번 봐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부탁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죠. 이 장면을 이 거리에서 이 각도로 보라 라고요. 이 영화를 이해하는 모든 열쇠는요, 바로 감독이 이렇게 설계해 놓은 아주 강압적인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딱 5개의 결정적인 프레임을 통해서 이 영화의 시각적인 언어를 분석해 볼 겁니다. 먼저 프레임으로 어떻게 서사를 읽어낼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집, 시선, 그리고 구도의 역정까지. 마지막엔 이게 과연 사랑인지, 감금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네, 첫 번째 섹션, 프레임으로 읽는 서사입니다. 이 영화에선 대사보다 구도가 중요하고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것보다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해요. 카메라가 어떻게 말을 대신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인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그들을 프레임 속 어디에 또 어떻게 배치하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대사 대신 구도를, 사건 대신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새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캐릭터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의 첫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프레임, 탈출구가 지워진 집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공간이 어떻게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되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영화 속에서 엄마는 거의 주문처럼 이 말을 반복합니다. 안전해. 이 한마디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 집이 정말 완벽한 안식처처럼 느껴지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카메라는 그 약속을 곧바로 배신합니다. 이 집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탈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워진 감옥이거든요. 창문은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고 문은 또 교묘하게 항상 시야에서 가려져 있어요. 심지어 휠체어마저 이동수단이 아니라 딸을 프레임 안에 딱 고정시키는 장치로 쓰입니다. 이 모든 걸 담아내는 카메라의 구도 역시 일부러 불안정하게 기울어져 있어서 보는 내내 불편한 느낌을 털칠 수가 없게 만들죠. 공간이 감옥이라면 그 안에서의 시선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 번째 프레임, 시선이라는 권력입니다. 여기서는 카메라의 높이가 어떻게 엄마와 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를 만들어내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섹션의 핵심 개념인데요. 잘 보세요. 이 영화에서 높이는 그냥 물리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바로 권력의 단위입니다. 누가 더 높은 곳에 있느냐가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거죠. 영화는 내내 딸의 시점을 의도적으로 아주 낮게 설정합니다. 카메라는 항상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죠. 그러다 보니 딸이 보는 세상은 온통 닿을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해요. 너무 높은 천장, 손이 닿지 않는 선반, 열 수 없는 문고리. 이 모든 게 눈에는 보이지만 절대로 가질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시각적인 한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신체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성장과 자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세계의 구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시점 안에 갇혀버린 죄수나 다름없는 거죠. 엄마의 시선 역시 아주 강력한 권력의 도구입니다. 엄마의 얼굴은 감정을 드러내는 창구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스크린에 가깝죠. 카메라에 쉽게 포착되지 않으려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그 자체로 지배의 한 형태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프레임, 구도의 역전. 지금까지 아주 단단하게 구축되었던 이 시각적인 권력 구조가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걸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뭔가 터지고 부수는 그런 폭발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지만 그래서 더 완전한 구도의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전까지는 엄마가 카메라, 즉 보는 사람이었고 딸은 보이는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이 완벽하게 뒤바뀌는 겁니다. 딸이 카메라를 잡고 엄마를 프레임 안에 가두는 거죠. 보는 자와 보이는 자의 역할이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시선의 권력이 완전히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프레임입니다. 영화 분석을 좀 넘어서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넓고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이 영화는 사진과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좀 섬뜩한 평행선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찍는 행위는 대상을 아름답게 포착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의 프레임 안에 가두는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어쩌면 사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바로 이게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어디까지 프레임 안에 가둘 수 있을까요? 보호와 통제, 그 경계는 대체 어디일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화의 장르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흐릿했던 세상이 다시 선명해지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그러니까 자신의 초점을 되찾아가는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인 셈이죠. 오늘 분석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영화 속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관계와 시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프레임은 누군가를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가두고 있나요?